안녕하세요. 우리 판례 중심 행정법 총론의 우리 처분성 여부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것이 항고성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고기를 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른바 거부 처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자, 국민이 신청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익적인 처분이니까 국민이 사인의 공법행위로 신청하게 되는데, 거부 처분이 되려면은 첫 번째 요소가 당사자 신청에 대해서 행정청이 거절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해야지 성립이 된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외부에다가 표시해야지 처분이 등장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달리 얘기하면 행정부의 거절의 의도가 상대방인 국민에게 표시가 되지 않으면 처분이라고 볼 만한 게 아직은 등장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2번. 자, 국민이 적극적으로 허가 처분을 달라라고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신청에 따른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가, 그게 문제예요. 그럼 첫 번째, 우리 행정처분 보고 있으니까 국민이 신청했던 행위가 처분의 개념 정의는 갖추고 있어야 돼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요구했어야 되고, 그 공권력 행사를 거부하는 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신청자인 국민에게 그 처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서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게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직접 야기해야 됩니다. 이 의미는 신청인의 실체상 권리관계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국민이 자기 실체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중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도 법률관계 변동을 야기하는 걸로 보고 거부 처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본 거예요. 어려운 내용인데 실체상의 권리관계가 뭐냐, 고기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체상의 권리관계가 이른바 소유권 같은 걸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요구했다가 행정부가 거부한 게 신청자의 내거 소유권 문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거 거부 처분 될 수 있고, 자, 밑에 있는 내용이 얘기하는 건 자기의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상황은 아니지만 자기 소유권을 쓰는 거 행사함에도 바로 지장을 주게 되면 이것도 법률관계에 직접 변동을 야기하는 걸로 보고 거부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좀 이따 판례 3번에서 보게 됩니다. 자, 3번은 우리 앞선 시간에 본 것처럼 거부당했는데 신청자가 다시 신청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제목은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로운 신청을 원하는 취지였으면 행정부가 다시 거절하는 것도 독자적으로 새로운 거부 처분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판례가 4번이에요. 어떠한 처분이 수익적 처분을 구하는 신청, 여기에 대한 거부 처분이 아닐지라도, 자, 신청자가 요구한 서류의 제목은 이의신청서라고 되어 있었는데, 원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면 나에 대한 처분을 내가 따를 수 없으니까 이제 불복한다,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내용이어야 되는데, 문서의 제목은 이의신청이었지만 내용을 봤더니 말만 이의신청이지 나에게 주어진 처분을 취소시켜줘, 이런 내용이 아니고 새로운 신청을 원하는 취지로 해석이 될 수 있으면 이거는 새로운 신청으로 보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보를 새로운 거부 처분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판례 1번 우리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신청권의 존부, 그러면은 신청권이 존재하느냐 부존재하느냐. 신청권이 있으면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게 처분이 될 수 있고,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더라도 항고성의 대상이 거부 처분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거부당한 게 처분이 되려면은 그 전제가 되는 게 신청권이 먼저 인정이 돼야 돼요. 자, 이 내용은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자가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음. 이 말은 신청인의 스펙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자, 법을 해석해 봤더니 일반 국민 누구라도
거절당한 것을 한번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서 판사에게 한번 심사받아 볼 수 있겠는가, 그렇게 살펴서 추상적으로 결정된다라고 봐요. 이 말은 신청했다가 거절당했어요. 그럼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누구든 간에 행정부에게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만하면 신청권 인정시켜서 그 거부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는 신청권이 있다라는 말은 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한다. 그럼 소송의 대상을 정하기 위한 개념이지 신청자가 꼭 만족을 얻어서 원하는 뜻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권리까지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신청했다가 거절이라는 응답을 당했으면 그 거부가 과연 타당한 거절인지 잘못된 거절인지 심사 한번 받아보겠다, 그런 내용이지 무조건 신청자가 원했던 대로 만족을 얻는다, 그런 권리는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신청권은 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다. 이른바 소송의 대상이라고 하는 소송 요건, 각하 여부를 따지는 문제이고, 신청인이 신청에 따라서 단순히 응답을 받을 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지, 신청권이 있다라고 하는 게 나의 신청이 인정되는 만족을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야. 그럼 이 말은 이제 뒤에 판결 부분하고 이어지는데, 거부 처분이 일단 소송의 대상은 되니까 각하를 모면하고 거부 처분이 위협인가를 본안 심리로 넘어갔어요. 이때 법관이 보고 해당 거부는 위협이다 라고 취소 판결 내렸으면 거부 처분은 처음부터 없는 게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신청 상태로 되돌아왔으니까 행정청이 뭔가의 처분을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그때의 재처분이 신청자에게 허가를 내줘야 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유를 바꾸면 다시 거부해도 괜찮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신청권의 개념은 신청권이 있으면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걸 법관에게 한번 심사받아 볼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그런 뜻이지 무조건 신청자가 자기 원하는 바를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결론은 거부처분 취소 판결 나왔다고 해서 완벽한 승리는 아니에요. 다른 이유를 들어서는 또 거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 처분 가지고 새롭게 또 소송을 시작해야 되고, 신청권의 개념은 소송의 대상을 정하는 문제이지 신청자가 만족을 얻는 권리까지는 아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뒤에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의 기속력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합니다. 그럼 신청에 근거되는 법조문을 이제 해석해 봤더니 신청권이 인정되고 있다 라고 보여지면 이 말이 법에 규정 없더라도 해석상 조리상 신청권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청권이 있다라는 말은 그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한번 되어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지 신청자가 자기가 원했던 바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따라서 신청권이 있으면 거부 처분이 각하를 모면하고 본안 심리가 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신청이 인용, 만족을 얻을 수 있는가의 문제는 전부 다 각하 여부가 아니고 본안 심리에서 결정해야 되는 사안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판례 2번 보시면 원고들이 지금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니까 소송을 한번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신청이 제소기간 경과 그러면은 우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이른바 90일이 경과한 내용이에요. 그럼 90일 지난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 판결 요구할 수가 없으니까 불가증력이 생겼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제 이 불가증력 생긴 처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취소 소송이나 취소 심판은 절대 안 됩니다. 따라서 90일 지나버린 처분의 부관이라고 하는 단서에 대해서 니들 스스로 바꿔줘봐 라고 변경을 요구하는 건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신청권이 인정될 수가 없다라고 봐요. 따라서 90일 지난 처분에 대해서 변경을 요구했다 거절당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거부처분을 다투려고 하더라도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되고, 거부처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봐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비교 판례는 우리 시험 범위 넘는 내용이니까 이제 넘어가시고, 그 판례 3번이 이제 거부 처분의 대상 적격 정하는 리딩 케이스 판례야. 키워드는 지목 변경 신청 반려라고 해서 포인트가 지목 이렇게 돼요. 자, 이 내용은 뭐냐면은 땅도 전부 다 법에 의해서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땅의 목적을 지목 이렇게 부르는데, 지목 변경 신청 반려는 어떤 사안이었냐면 그 해당 농민분들이 이제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해당 땅이 지적부라고 하는 행정부의 문서에서는 이른바 염전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땅이 바닷물이 들락날락하면서 이제 소금 채취하던 땅이었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한 30년 지나가지고 이제 수량이 바닷물이 마르니까 거기 이제 바닷물이 들락날락하지 않으니까 염전으로 할 수는 없는 사안이야. 저기 200m 앞으로 이제 해안가가 이제 바뀌어져 있고, 옛날에는 염전이었던 땅이니까 염분기가 있어서 어떤 작물이 농사가 되나라고 해봤더니 그 토마토가 이제 그 짭짜리 토마토가 여기서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농민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근데 담당 공무원이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법에 정해져 있는 땅의 목적은 염전인데 왜 농사 짓는 땅으로 쓰고 있느냐라고 정해진 목적 이외로다가 땅을 쓰고 있으니까 자꾸 농사하지 마라 라고 금지 명령 나오고 말 듣지 않으니까 과태료를 먹여요. 그래서 이제 그 주민분들이 자, 지목이 정해져 있는 지적부에서 행정부의 서류예요. 자, 염전으로 쓰여져 있는 지목을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반농사 짓는 땅으로 바꿔달라라고 요구하는 게 이 사건 지목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한 거야. 근데 행정부에서 해주지 않고 이제 거부를 합니다. 반려가 거부해요. 그러면 이거 거절당하게 되면 땅 소유권이 뭐 사라지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땅 주인들이 땅을 실제로 쓰려고 하는 거에 직접 지장을 받으니까 이 판례가 소유권 행사에 직접 지장을 주는 것도 국민의 법률 관계에 직접 변동을 주는 거다 이렇게 보고 항고성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한 사례예요. 자, 그 밑에 우리 건축계획 심의 신청 반려 나오고 있는데 암기사항입니다. 건축계획 심의 신청 반려 그러면은 원래 주소가 어디 있냐면은 우리 행정계획을 바꿔주세요라는 신청권은 없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행정계획 변경 신청권이 인정되는 예가 있어요. 거기에 가장 옛날 판례가 이 판례입니다. 예외적으로 행정계획 변경 신청권이 인정되는 예야. 오늘날에는 3-2번 판례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은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는 도시계획의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 그 판례 이제 원형 타입이 건축계획 심의 신청 판례야. 예외적으로 행정계획에 대해서 국민들이 뭔가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된 사례니까 하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도시계획 입안 신청권이라는 게 예외적으로 한번 인정이 돼요. 그거하고 유사한 사례입니다. 자, 4번 내용이 가장 최근에 나온 내용인데 같이 볼게요. 이게 신청서 제목은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이제 판례입니다. 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 피해 보상을 먼저 신청을 해요. 그러면 코로나 방역 조치 때문에 내가 이제 피해를 봤으니까 돈으로 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기각 결정 받았으니까 이 기각 결정이 거부예요. 요게 이른바 1차 신청했다가 1차 거부당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원고가 2 신청을 합니다. 말은 2 신청인데 요거는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입은 피해인데 왜 돈 못 준다는 거냐, 다시 돈 좀 줘봐 라고 하는 2차 신청이에요. 근데 다시 기각을 당해요. 이게 2차 신청에 대한 이른바 2차 거부예요.
그럼 이제 요 이의기각 결정이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요게 2차 신청에 대한 2차 거부를 얘기해요. 그러면 피해보상 신청은 처음에 했었던 1차 신청입니다. 요기에 대한 기각이 1차 기각인데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은 2차 신청에 대한 2차 거부니까 신청이 새로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거부로 보고 이의기각 결정도 별개의 새로운 처분성이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본 거예요. 피해보상 신청이 1차 신청, 기각 결정이 1차 거부, 그 다음 원고가 이의 신청한 게 새로운 2차 신청. 그럼 이제 다시 기각당한 게 이의기각이고 이게 2차 거부. 그러면 이제 신청을 새로 했으니까 거부당할 때마다 새로운 거부 처분으로 항고성의 대상이 된다. 이제 그 구조예요. 자, 4-2번도 4번하고 이제 같은 구조예요. 자, 갑 시장이 을 소유 땅의 경계를 확정하면서 지적 공부라고 하는 게 지적부입니다. 행정부의 서류에 면적이 줄었다라는 이유로 지적 재조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을에게 조정금 수령을 통지해요. 이게 1차 통지예요. 그러면 을이 기대하고 있던 액수보다는 작은 내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행정서류를 정비하면서 면적이 줄어들었으니까 면적당 조정금이라고 하는 돈 받는 내용이 줄어든 거예요. 그럼 이제 을 아저씨는 자기 예상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받아가라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 1차 통지가 이제 불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 주인 을 아저씨가 구체적인 이의 신청 사유하고 소명자료 첨부해서 이제 이의를 신청해요. 근데 요거는 조정금 수령 통지라고 하는 1차 통지에 대해서 마치 취소 소송처럼 불복하는 내용이 아니고 액수가 내 예상보다 작다. 다시 좀 많이 줘봐 라고 하는 2차 신청으로 봐요. 그럼 을 시장이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재산정 시인배회를 거쳐서 종전과 똑같은 액수의 조정금 수령을 통지해요. 이게 2차 통지예요. 그러면 처음에 1차 통지에서 얘기하던 금액이 마음에 안 드니까 좀 많이 줘봐 라고 이의 신청했는데 역시 똑같은 금액으로 2차 통지 나오는 건 많이 해주겠다요. 예전과 똑같은 금액밖에 못 준다요. 예전과 똑같은 금액밖에 못 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여기에서 자, 그 이의를 신청하는 게 새로운 신청이니까 이 사건 2차 통지는 새로운 이제 거절의 의사표시로 보고 2차 통지는 1차 통지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항고성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 신청을 이의 신청 새로 했기 때문에 요거는 새로운 신청이니까 거기에 따른 2차 수령금 조정 통지도 전부 다 새로운 거부 처분이다 이렇게 보는 구조예요. 자, 이제 거부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안은 우리 조리사항 그러면은 법의 규정이 없더라도 해석상 그런 뜻이에요. 그럼 해석에 의해서도 신청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권이 인정되면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게 항고성의 대상으로 한번 삼아볼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건에서 뭐를 신청하고 있냐면은 임용 신청입니다. 그러면 나를 공무원 시켜줘봐 라고 임용 신청권은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신규 채용 공고냈다가 탈락한 사람들이 전부 다 소송으로 할 게 뻔하니까 신규 임용 신청권은 없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 예가 있어요. 자, 판례 1번 보시면은 자, 검사 임용 신청권 사건인데 말은 임용 신청권이지만 이른바 응답 신청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임용 신청권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우리 검사 나오게 되면은 내용이 응답 신청권이에요. 그러면 임용 여부는 법무부 장관의 재량이지만 제대로 된 심사를 거쳐서 제대로 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게 이른바 응답 신청권 사건이고 그러면 이제 나에게 제대로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잘못된 응답이 나왔으니까 응답 거부의 처분성을 한번 인정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리상 검사 임용 응답 신청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말은 꼭 임용을 시켜줘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제대로 된 심사를 해서 된다 안 된다 제대로 된 응답을 요구할 권리는 법에 규정 없더라도 조리상 한번 인정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는 자, 사건명이
임용기간 만료통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임용기간 만료통지가 아니고, 자, 이게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이제 조교수 사건이에요. 이분이 최초로 신규 임용이 되셨다가 최초 신규 임용 기간이 끝나는 날짜가 다가와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이 자, 임용 기간 만료 통지를 보냅니다. 그럼 겉으로 볼 때는 교수님과 우리가 최초로 신규 임용 기간 만료일이 언제 날짜로 다가왔습니다. 라고만 쓰여져 있고 뒤에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재임용 임용심사위원회에 그동안의 논문 제출과 학회 실적을 알려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뒤에 얘기가 전혀 없이 우리의 신규 임용기간 만료일은 다음과 같다. 그것만 딸랑 날라와요. 그러면 이 말은 재임용을 이제 거부하는 취지로 봅니다. 그래서 신규 임용 날짜가 다음과 같다. 이것만 보내오는 건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예요. 남는 건 이제 재임용 신청권이 있나를 봐야 되는데 우리 판례가 여기에서 신규 임용 신청권은 없는 게 원칙이지만 한번 임용됐던 사람이면 재임용 되리라고 기대하는 건 단순한 기대가 아니고 재임용 신청권은 법에 의해서 보장이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따라서 재임용 신청권은 인정이 되니까 재임용 거부 처분인 임용기간 만료 통지는 항거성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3번 판례 키워드는 유일한 면접 대상자.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어디까지나 이 사안은 신규 임용 사건이에요. 이 판례가 의미하는 게 자, 아주 예외적으로 조리상 신규 임용 신청권이 인정된 사안이에요. 자, 대학교원에서 신규 채용할 때 통상은 신규 임용 신청권은 없으니까 신규 임용 지원했다가 탈락한 사람들이 거부 처분 취소송을 해볼 수가 없는 게 원칙인데 이 사안에서는 귀하가 유일한 면접 대상자입니다 라고 이제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되겠지라고 하는 단순한 기대가 아니고 나만 면접 보러 가니까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하는 강력한 기대이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대학의 사정상 신규 채용을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신규 임용을 거부한 건데 이 정도 사안이 되면 신규 임용 신청권이 조리상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신규 임용 거부가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예외적이지만 조리상 신규 임용 신청권이 인정된 내용이에요. 자, 그 밑에 비교 판례는 이제 보지 마시고 자, 판례 4번도 한번 보시면은 자, 이거 서울대학교 서울교대 사건이에요. 서울교육대학에서는 학칙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서울교대의 정규 임용으로 임용되기 전에 1년간 상근 강사라는 말이 상시 근무하는 시간 강사, 보통 전임 강사로 표현하는데 우리 서울교대에서는 1년간 상근 강사로 적격 판정 받은 자만이 신규 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서울교대에서 독자적으로 학칙을 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울교대에서 시간 강사로 시작했지만 1년간 상근 강사로 무리 없이 재직했으면 이 대학의 학칙상 서울교대 신규 임용 되리라는 기대는 단순한 기대가 아니고 법이 보호할 만한 기대다 이렇게 보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봤어요. 그러면 이제 신청권이 있다 그랬으니까 달리 얘기하면 정규 강사 임용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것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과연 타당한 거부인지 잘못된 거부인지를 법관에 한번 심사 받아볼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돼요. 자, 정리하게 되면 판례 1번은 검사 응답 신청권이 있다 그런 판례이고 2번은 재임용 신청권은 있으니까 재임용 거부하는 취지의 임용기간 만료 통지는 항고성의 대상이 된다 이런 판례이고 3번은 예외적으로 조리상 신규 임용 신청권이 인정된 사례인데 유일한 면접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고 법이 보호할 만한 신청권이 있다 이런 내용이고 판례 4번도 원래 정규직으로 해줘 이런 신청권은 없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1년 상근 강사로 만기 재직한 사람만 정규직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제도하에서는 이제 1년간 상근 강사로 적격 판정 받은 자는 정규 임용 신청권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본 거예요. 자, 판례본도 보시면 자, 상식입니다. 우리의 승진 사건인데 우리 판례가 표현하기를 승진 여부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재량이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제 승진시켜주세요 라고 해봐야 인사권자가 승진 여부는 막강한 재량이 있으니까 승진시켜줄 수도 있고 안 시켜줄 수도 있고 그 승진 거부가 무조건 소송의 대상이 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원칙은 승진 신청권은 없다예요. 그래서 인사권자의 막강한 승진 재량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상명하복의 행정부 내부 관계가 유지되기도 해요. 근데 이 사건은 아주 예외적으로 법에는 규정 없지만 일반 원칙에 입각한 조리상 승진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본 사건이에요. 자, 키워드는 자, 4급 공무원이신데 자,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3급 승진 대상자로 결정이 되고 자, 임용권자가 직접 그 사실을 대내외에 널리 공표를 해요. 이 친구 이번에 승진될 거야 라고 임용권자가 직접 온천하에 공표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모두에게 축하받고 단순한 기대가 아닌 상황이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승진 신청을 해볼 수 있는 조리상의 승진 신청권이 있다고 본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조는 그 판례 4번에 봤었던 유일한 면접 대상자입니다. 그거하고 이제 같은 구조예요. 이건 단순한 희망이 아니고 인사권자가 직접 승진 대상자로 만천하에 공표했으면 이 정도 되면 이제 승진 신청권이 있다고 보니까 승진 거부한 게 항고성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본 사건이에요. 자, 나머지는 이제 우리 조리상 직권 취소나 철회 신청권 나와 있는데 우리 직권 취소나 철회 밑줄 그으시고 이게 줄여서 부를 때 이른바 변경 신청권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처분했었던 행정부에게 네가 했던 처분 네 스스로 취소시켜봐. 네 스스로 지금부터 없애줘봐 라고 처분의 변경을 행정부에게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처분했는데 국민이 직권 취소해줘 라고 요구했다가 안 해준다라고 거부한 게 소송의 대상이 되면 침익적인 처분 숫자만큼 거부 처분 숫자가 똑같이 생길 거니까 법원에서 너무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직권 취소나 철회 신청권은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제 직권 취소나 철회 신청권은 없는 게 원칙이니까 직권 취소를 행정부에게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게 항고성의 대상은 될 수 없다가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조리상 행정부에 대해서 스스로 취소해줘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다. 그 판례를 보려고 해요. 자, 판례 1번. 자, 이해관계인에게 자, 처분청에 대해서 행정부에게 네가 했던 처분을 스스로 취소해줘 라고 요구하는 신청권은 없는 게 원칙이에요. 요게 직권 취소 신청권은 없는 게 원칙. 그 판례입니다. 자, 비교 판례 안 보셔도 돼요. 자, 그다음 판례 2번이 이제 우리 예외적으로 조리상 행정부에 대해서 스스로의 변경을 해봐 라고 요구할 수 있는 변경 신청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된 모습이에요. 4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건입니다. 근데 포인트가 되는 게 단순하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줘 이런 사안이 아니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이트 해킹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사이트 해킹당해서 주민번호가 유출되니까 그걸로 신용카드가 복제되고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을 입고 있는 사람이야. 이 정도 되면 이제 법에는 규정 없었지만 이제 조리상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권이 있다고 봐요. 그럼 이 특별한 경우에서는 이제 신청권이 있으니까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행위가 항고성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판례 3번도 우리 예외적으로 행정부에게 직접 처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된 사안입니다. 자, 포인트는 토지사용 승낙서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단순한 토지사용 승낙서 사건이 아니고, 자, 건물주의 귀책 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자, 사안은 자, 건축주 나오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A예요. 근데 자기 땅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상관이 없는데 남의 땅을 빌려서 이제 건축 부지로 활용하려는 사람이고, 땅 주인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땅 주인이 자, 토지사용 승낙서를 건축주 A에게 준 거예요. 내 땅을 네 건축 부지로 사용해도 좋다. 그럼 공짜로 하겠어요? 대가를 받았을까요? 땅 사용료를 받기로 했겠죠. 그래서 이제 토지사용 승낙서를 이제 써준 거예요. 그래서 건물주가 자, 나는 건축 부지가 완비돼 있습니다 라고 이제 토지사용 승낙서를 첨부 서류해가지고 건축 허가를 이제 건축주가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실제 공사에 착수하기 앞서서 누구의 실수예요? 건물주의 실수다 이 말이에요. 건축주가 잘못을 해가지고 토지 사용권을 상실했다 이 말이 건물 개지로 쓰기로 하고 빌려 쓰는 사용료를 주기로 했었어요. 건축 부지가 완비가 돼야지 건축 허가가 나올 수 있으니까 건축 허가 때 필수 서류를 쓰기 위해서 토지 사용 승낙서를 써달라고 했고, 건축 허가 나오면 받는 즉시 토지 사용 대가를 돈 주기로 했는데 그 돈을 이제 건물주가 이 핑계 저 핑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지 소유자가 화가 나가지고 원래 약속했던 대로 토지 사용 대금을 안 주니까 토지 사용 승낙서 이제 취소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당 남의 토지를 건축 부지를 사용할 권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사안이 된 경우에서는 이제 땅 주인이 가만히 있으면은 나는 대가도 받지 못하고 자기 땅에 대해서 남의 건물이 올라가는 거를 이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까 이 정도 사안이 되면 자, 건물주에게는 좋은 거예요. 건축 허가는 A에게는 좋은 건데 이걸로 말미암아서 빨간색의 땅 주인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땅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게 토지 소유자의 법률상에게 침해가 돼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자, A에게 발급된 건축 허가를 스스로 행정부가 없애달라라고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고 본 사건이에요. 요게 건축 허가를 발급했던 행정청에게 B에게 발급된 건축 허가를 지금부터 없애줘라고 건축 허가 철회 신청권이 조리상 인정된 사건이에요. 그럼 이제 신청권이 인정되니까 신청을 거부한 게 항고성의 대상이 된다라고 본 사건이에요. 모든 사안에 그런 게 아니고 이 사안에서는 건물주의 실수로다가 남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잃어버린 상황에서는 땅 주인이 눈 뜨고 자기 땅에 남의 건물이 들어서는 걸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땅 주인이 건축 허가를 없애달라라고 건축 허가 철회 신청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된 그런 내용이에요. 예외적으로 조리상 건축 허가라고 하는 처분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된 사건이에요. 자, 그럼 이제 신청권이 인정되니까 항고성의 대상이 된다 이런 내용이고, 이런 식으로 신청권의 존부 요걸 따질 때는 땅 주인이나 건물주가 뭐 돈이 많은 사람인지 돈이 적은 사람인지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대한민국 누구에서건 거부를 한번 심사받아 볼 만한가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거부 처분의 대상 적격을 판별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거부 처분의 처분성 인정 여부, 다른 이름으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없다의 구체적인 판례 정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